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지난주 근황을 듣고서 새로운 장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부기님께서 네. 미국에서 네. 있는 그 자영업 네. 웹사이트에서 가져오신 게 있다. 네. 글로벌 시대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혹시 왕장사가 네. 오물한 개구리가 아닌가? 네? 한국에 국한되는 얘기만 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 네. 오산이다. 예. 그 제일 광활한 미국으로 한번 가서 어. 우리나라에도 이제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있는 것처럼 미국에도 스몰 비즈니스에 관련해서 많은 도움을 주는 한번 이제 주소를 들어가서 보시면 똑같더라고요. TV 있고 교육이 있고 조언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처럼 상권 분석할 수 있게 해주고 이제 우리가 상권 분석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이것저것 찾다가 거기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너가 장사할 거야? 스몰 비즈니스 할 거야? 그러면 그 전에 20가지 질문에 네가 스스로 대답을 해봐. 라는 20가지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같이 이렇게 쭉 한번 읽어보면서 그 중에서 우리랑 무엇이 가장 비슷하고 또 우리랑 뭐가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가장 이게 인상적인 질문 하나씩을 좀 찝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갑자기 미국 얘기 나오니까 옛날에 뜸복이니 미국 가서 인터뷰한 거 기억난다. 아유 그럼요. 노점상 이런데 벌벌벌 떨면서 내가 획기적이었죠. 그때 다시 한번 하고 싶습니다. 진짜. 그때 할랄 가이즈가 그 뉴욕 맨하탄 중앙에 있었는데 네. 힐튼 호텔 앞에서. 네. 근데 지금 들어왔잖아요. 네, 한국에. 맞아요. 그리고 그때 쉑쉑버거 또 그쵸. 갔었죠. 그것도 들어왔죠. 그리고 쉑쉑버거는 상장을 해서 아주 큰 회사가 됐고요. 그런 거 보면서 와 역시 큰 물을 가서 먼저 봐야 된다. 그죠? 요즘에 할랄 가이즈 이제 홍대 있거든요. 보면 네. 그렇지. 내가 인터뷰도 했는데 저거 만든 사람들 내가 만났는데 맞아, 이런 맞아. 생각도 좀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재밌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스몰 비즈니스 자영업 그렇죠?을 하고 미국에도 사실 굉장히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그럼요. 다른 국가들보다는 네, 유럽이라든지 네, 네. 그런 국가들보다는 자영업 비중이 많기 때문에 이런 20가지 질문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씩 우리 뭘 파고 계셨죠 아까? 굴 파고 계신 파이님인가? 아니 우물. 우물 파고 우물도 파고 금강도 파고 그죠? 맞아. 석유가 석유도 나올지 파고, 금이 나올지 물이 나올지 구리가 나올지 뭐가 나올지 그죠? 다 팝니다. 네, 다 팝니다. 이걸 하나씩 돌아가면서 읽을까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왜 사업을 하려고 하나? 라는 걸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 같아요. 엄청 중요하죠. 네. 생계형인지 그렇죠. 아니면 취미로 할 건지. 아니 그것도 있고 이제 스타트업 쪽에 보면은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혹은 요즘 유행하니까 하려고 맞아요. 저도 그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네. 솔직히 쇼핑몰. 다들 창업을 한다고 하고 약간 멋있고 좀 깨어 있는 사람들은 창업을 하니까 나도 어디 들어가서 일할 수 없고 창업을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하는 것도 꽤 있거든요. 그게 자아 실현이라기보다는 트렌드를 따라가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 사업한다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하니까. 많이 번다고 하니까. 그쵸. 그런 이유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이유면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벌려고 사업을 한다. 이게 조금 더 나은 것 같아. 지금 돌아보면은. 왜냐면은 그런 핫함과 트렌드가 멋있으면 따라가다 엉뚱한 데가 있더라고,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인간 욕구의 5단계를 보면 처음에는 이제 살기 위해서 이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마지막이 자아실현이잖아요. 네, 그런 맞아요. 것처럼 우리가 한 3년 전 방송에서는 항상 돈이 많은 사람들이 왜 사업을 하는가 그거 이해 못하겠다고 맨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은 보면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표현하고 싶다든지 자아를 실현하고 싶다든지 아니면 내가 최고로 올라가고 싶다든지 막 이런 욕망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세상을 좀 더 편하게 만들고 싶다든지 맞아요. 아니면 불편한 걸 해소하고 싶다든지 맞아. 아니면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하고 싶다라든지 맞아. 증명하고 그치? 싶다. 기존 회사에서 뛰쳐나온 스타트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아. 그런 어떤 방법적인 것들이나 모순이라든지 자기를 몰고 가는 그런 거에서 맞아. 내가 맞다는 걸 증명해보겠다. 맞아. 오기로 막 나. 그쵸. 잠을 안 자고 막 일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너 왜 사업을 하려고 해라고 하는 거에 따라서 사업의 형태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유튜브랑 되게 똑같은 것 같아. 이 질문은 똑같이 해요. 그래요? 왜 신사임당이. 유튜버 하려고 하는지? 그 자아 실현이면은 돈을 벌 생각은 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만드는 컨텐츠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지. 그렇죠. 사업도 똑같은 거야. 돈을 벌기 위해 생계를 일단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과 그 자아 실현을 하거나 아니면 나를 증명하기 위한 사업은 분명히 방향이 달라야 방향이 된다. 다르죠.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노예 사업을 하는 거니 친구가 사업해서 돈 많이 번 거 보고 나도 한번 벌어보려고 그냥 해보는 거니 아니면 정말 망해도 좋으니 한번 그냥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하는 거니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곰곰하게 생각해보게 하는 거죠. 좋아요. 다음 질문은 내가 원하는 사업은 무엇인가? 라는 아이템을 얘기하는 건가요? 그리고 전반적인 그림이기도 한 것 같아요. 원하는 사업이. 그렇죠.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나는 결국엔 마지막에는 보이지 않는 걸 팔 거야.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팔 거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있잖아요. 나는 재고 있는 사업은 정말 할 수가 없어. 친구야. 라든지 아니면 뭐 나는 조직이 없는 사업을 할 거야. 라든지 자기한테 맞는 게 있을 수가 있잖아요. 조직도 되게 중요하고 거래처도 되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뭐 특히나 우린 재고 같은 거 부담스러워 하니까 맞아. 아니면 환율에 따라서 가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인구에 따라 그런 걸 수도 있고 계절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원하느냐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죠. 뭐 어떤 사람한테는 최소 노동 투입. 다 뜬보기님 얘기다. 재고 그러니까. 얘기, 조직 얘기. 말이 그냥 막 나오다 보니 조직 얘기. 뭐.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은 게 있냐면 엔젤 사업을 얘기하자면 남을 뭐 성공시키는 사업이라든지 그 사회를 사실은 조금 움직이려는 사람을 더 서포트하고 싶다는 마음이 되게 커요. 왜냐면 그런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 많은 원동력이 필요한 사업들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원동을 가하고 싶다. 그냥 그리고 저는 항상 제가 원하는 사업보다는 남이 하는 사업의 아이디어가 더 많이 떠올라요. 내 거는 날 잘 못 보는데 남 거 보면은 너무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좀 남을 조력하는 사업을 내가 더 잘하겠구나. 내 사업이 그거라고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들었었어요. 근데 원하는 사업이 그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나는 집에서 일하기 싫으니까 사무실에 있는 곳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성을 도우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동물을 보호하는 것도 맞아, 있는 맞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또 너무 사회적인 좋아. 것도 있죠. 그런 게 중첩될 수는 있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만약에 다가갔을 때는 이런 거 저런 거 뭐 조직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저도 이제 경제적인 거 재무적인 게 아니라면 저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은 해보고 싶긴 해요. 만약에 뭔가 나중에 도전을 나도. 하게 된다면 다른 거 아니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 그래서 하나로 맞아. 시작했는데 적어도 한 500명, 5,000명이 먹고 살 수 있다면 대기업인데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 음식점 뭐 치킨 하나도 그거는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조업이라는 게 힘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행복하다기보다는 사실은 그잖아. 그 직장은 누가 때려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선택지를 주어지는 게 너무 안정적인 삶인 거잖아요. 내가 때려칠 수 있다는 그렇지. 선택 또한 되게 어떻게 보면 행복한 선택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행복하진 않더라도 그런 당연한 선택지가 제공되는 삶을 그렇지. 제공하는 거지. 그렇지. 그것만 해결돼도 엄청 사람은 자유로워질 수가 맞아요. 있잖아요. 좋습니다. 다음 질문 읽어주세요. 누가 당신 사업의 타깃인가? 중요하죠. 그걸 생각하고 엄청 시작하라고.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어떤 사업을 지금 얘기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스몰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 대중이라든지 우리 동네 사람이라든지 어느 정해진 상권 범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불특정 다수를 이제 잠재 고객으로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특정한 어떤 사람들을 타깃층으로 할 때 오히려 더 정조준 될 수 있는 건 맞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큰 아까 전 레드 오션에서 그 중에서 타깃이 있는 건 괜찮은데 너무 블루 오션의 타깃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예를 들어 엄마라는 타깃 되게 그렇지. 좋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내가 정말 잘 아는 타깃이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뭐 나는 이런 게 좋았으니까 뭐 30대에 뭐 직장을 그만뒀었는데 뭐 그런데 어디에 살고 있고 이렇게 구체화하는 건 좋은데 나는 뭐 이렇게 이런 사람이니까 이런 사람만 좋아라고 하면은 너무 조금만 물론 그 사람들이 많은 돈을 쓰면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고수가 하는 일이더라고요. 그 소수의 팬에 많은 돈을 갖다 쓴다는 거는 약간 고수의 영역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장기 프로젝트죠. 사업도 만약에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하이엔드급
사운드를 좋아하는 사람을 타깃으로 한다면 이건 진짜 내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장기 프로젝트. 만약에 내가 뭐 오디오 관련된 사업을 한다거나 만약에 우리 이거 인테리어를 해준 사장님이 계셨으면 맞아요. 그 정말 저렴하게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있을 거고 이 분야는 오랫동안 이제 견고하게 해서 큰 시세 차익을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문가의 네. 말이죠. 특정한 타겟을 하는 거는 스며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 자기가 더 크여야 되는 거지. 자기가 먼저 더 크여야 되는 거라서 정말 장기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대신 그래도 자기 타겟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진짜 고민을 안 하는 게 뭐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블루오션의 사람들을 다 내 물고기라고 생각하고 그 연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최소한의 그 설문조사도 안 해요. 맞아. 아예 최소한 아이템에 함정이 빠져 있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낚싯대만 들이고 있으면 여기 아무도 낚시질을 안 하네 하고 갔는데 그렇지. 정말 이유가 있었어. 아무도 낚시질 안 그렇지. 하네. 그런 이유도 또 있는 거야. 아. 그래서 확실하게 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조사를 많이 하는 건 되게 중요한 맞아요. 것 같다는 특히 생각이 자영업은 특히. 사업은 뭐 투자를 받고 맞아. 길게 가는데 자영업은 우리 에브리데이에서 할 수 있는 소비를 특히나 원하는 거니까. 자영업은 조금 뭐랄까 이게 골몰하고 집요하게 파고들면 확실히 그 실패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줄어드는 것 같기는 해요. 다른 사람들이 집요하지 않게 시작하니까. 네, 진짜로. 그래서 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 그리고 내가 처음에 투입하는 돈을 그러니까 막 진짜 막 무리하게만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건질 수 있는 거는 충분하다고 보는 거죠.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그래 요즘 분들도 많이 똑똑해가지고 예전 같지 않아. 예전 같지 않아요. 모든 게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집요하게 준비해야 되는 거 정보도 같아. 많고 창업을 하는 나이대가 엄청 낮아졌어요. 왜냐면 이게 컴퓨터를 해야 되거든 무조건. 행정 절차부터 비대면이거든 다. 이거 완전히 다 네이버는 기본으로 해서 모든 온라인에서 공인 뭐 이런 거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있잖아요. 20대 창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 한 10년 전만 해도 20대가 장사를 한다고 하면 뭐지? 어. 쟤 뭐야? 이런 눈으로 맞아, 봤거든요. 맞아. 그리고 30대 초반으로 봐도 뭐 돈 빨리 모았나 보네? 이 정도. 이제 시작해서 경험 좀 쌓아야지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막 정말 젊은 사람들이 카페를 여러 개 한다던가 정말 젊은 사람들이 그 인스타를 통해서 그 자기 거를 활용해서 여러 개 음식점을 한다든지 그냥 둘러보면 40대가 오히려 밀려요. 40대는 그냥 아줌마 아저씨인 거야. 30대가 장사를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30대가 경력도 그치. 쌓였고 진짜로. 근데 물론 특정한 상권에서 그게 더 바라는 것 같기는 해요. 이따가 맞아, 우리가 맞아. 상권 얘기를 할 것 같기는 한데 네. 거기서 보면 특정 상권의 특정 사업자들은 좀 더 훨씬 더 젊은 경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온라인도 하고 같이 그렇죠. 하고 온라인에서 같이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젊은 세대가 훨씬 창업에 유리한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러면은 다음 질문 한번 파이님께서 이거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이게 그것도 아이템이네요. 그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우리 방송에서들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봐라. 세상 어디에서 장사를 해도 똑같아. 이거 똑같다라는 거죠. 맞아. 진짜. 맞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미국 시장이 만약에 서울이 아니면 좀 다르듯이 막 뉴욕이거나 막 그러지 않으면 좀 흐름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죠? 필요한 것들은 비슷할 것 같아서 맞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갈까요? 네.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많이 거기도 준비를 안 하나 보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진짜. 비슷하죠. 뭐 뉴욕이라고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도 잘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는 그러면 이제 우리도 몰랐었는데 그 우물을 파는 파이님 그렇죠. 네. 맞아. 한번 이제 사업을 시작한다. 예전에 꼬치집 하고 싶어 했잖아요. 옛날 아주리나 꼬치 얘기를 노점 하고 하죠. 싶어 했죠. 그건 노점이 아니더라도 아직도 꼬치집 좋아하시잖아요. 네, 좋아죠. 네, 아우, 그래서 저도 그 엄청 사업을 좋아해요. 한다고 하면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일단은 꼬치 맛있는 집 가서 많이 먹어보겠죠. 그리고 어떻게 굽는지, 어떤 재료들을 쓰고 있는지, 메뉴 구성이 어떤지 막 이런 걸 알아보겠죠. 그리고 사업장 크기나 뭐 이런 것도 손익계산서 뜸부기님 맨날 써보라는 거 맞아요. 써보고 막 이런 준비를 하겠죠. 음. 그게 생각이 나는데요. 맞습니다. 꼬치를 제가 다시 또 한다면.
먹고 싶네요. 진짜 거의 그거밖에 안 할 거예요? 아니 그 이외에도 많겠죠. 자금적으로 인테리어를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마케팅 준비도 하겠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수업에서 얘기했던 게 많은 회사들 혹은 자영업분들이 유튜브를 준비를 안 했었어가지고 많이 이제 예전만큼 잘 되지 않은 곳이 많을 것이다. 네, 그래서 회사가 주로 그렇죠. 회사나 스타트업들이. 근데 저는 그거 보고 뭘 느꼈냐면은 아이템도 아까 비슷하지만 만약에 내가 너무 창의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열심히 할 자신이 있는데 그러면은 레드오션에서 많이 찾고 있는데 아직 상품이 많이 없는 것들을 찾아서 컨텐츠를 만들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조사력을 쓰라고. 학습력과 내가 창의력이지 않다. 너무 뛰어난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은 빈틈을 조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검색은 많이 하고 많이 찾는데 아직 많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들을 컨텐츠로 하고 그걸 어떻게 나중에 링크로 아까처럼 뭐 토익 책을 판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혹은 쿠팡 파트너스 통해서 수익을 얻는다든지 이런 랜딩할 수 있는 랜딩 페이지 그 쇼핑몰 페이지를 그렇게 만들면 되는데 그게 사실 창의력이 없는데 요즘 뭐가 좋대 하다가 이렇게 엉뚱한 데 꽂힌다거나 너무 유행이 빠른 거를 이제 한다거나 학습 능력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사하고 하면서 컨텐츠로 테스트를 하는 하다가 안 되면 바로 접을 수 있잖아요. 다른 콘텐츠를 만들면 되잖아. 근데 그럼 인테리어비가 안 드니까. 근데 그러다가 내가 뭔가 잘하고 잘 맞고 이런 게 생기면 거기서 내가 장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이제 그때 고민해도 괜찮다라고 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번에 유튜브 수업에서도 나오는데 벤치마킹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 새로운 창작물을 가게를 할 생각이 없고 잘하는 집을 진짜 벤치마킹을 엄청 잘할 것 같아요. 조사를 해서. 맞아. 그렇지. 잘 되는 집을. 처음에 이제 딱 설정을 해놓고 그 벤치마킹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거기서 빈틈을 찾고. 그렇지. 빈틈을 찾고 그 사람보다 나아지면 되는 거잖아. 네. 그 사람을 이기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색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보면 뭐 새로운 걸 굳이 만들어낼 필요는 없는데 내가 이거 한번 찾아봤는데 아직 이 분야에 충분하게 사람들의 그 갈증을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모색이고 그리고 그게 오프라인 장사에서는 그게 수요인 거죠. 그 수요를 찾아 나가는 방법들이어서 사실 관찰력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집요한 조사. 집요해야 돼. 조사. 이거 많이 반성했어. 제가 잘 못하는. 그래서 컴퓨터 앞에 앉으면 내가 만약에 원하는 사람의 그 어떤 취향까지도 사실은 예를 들면 싹 알아낼 수 있는 어떤 회사를 하나 딱 저거 하면 그 회사의 어떤 내부 것까지 온라인에서는 죄다 해볼 수 있는 사실 어떤 거 만약에 찾아보면 그거 어떻게 찾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찾고를 들어가고 시간이 걸리고 그렇죠. 한 꼬리를 한 20개 정도 잡다 보면 좀 원하는 정보 근처에 갈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뭐 포기를 할 수도 있어서 그런 건데 좀 집요하게 모색하고 집요하게 이제 정보를 찾아내는 것이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음 질문 파이님 부탁드릴게요. 내 사업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차별성을 노력이긴 하는구나. 그러니까 차별성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그 땡뚱맞은 블루오션이 아니라 여기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더 개선할 수 있는 거라든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렇죠. 무조건 달라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차별성, 그리고 이제 모방성, 그리고 가치, 그리고 희소성. 요 4가지만 있다면 블루오션에서도 얼마든지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저번에도 티셔츠 맨투맨 얘기를 했지만 그 맨투맨도 만약에 희소성이 있고 차별성이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레드오션에서 가능하다. 그렇죠. 어디에서든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음식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똑같은 짬뽕이지만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짬뽕은 모방할 수 없는 뭐가 있어야 돼. 그래서 특허들을 많이 내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 처음에 개발을 할 때부터 생산 과정을 다 염두에 두고 그런 것들을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괜히 흉내내기가 힘들고 뭐 그리고 여기에는 예를 들면 뭐 어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뭐 그게 건강적인 가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회에 환원되는 뭐 어떤 가치가 될 수도 있고 워낙 다양한 것들이 경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4가지에 대해서는 좀 자기들이 준비를 해봐야 된다는 거죠. 맛있어서만 될까? 아니면 옷이
뭐 그냥 예쁘기만 해서 될까 이런 거죠. 똑같은 옷이지만 내가 저 옷을 갖고 싶게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도 만약에 음식점을 또 한다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볼 것 같아요. 이제 생산 과정까지도 그래야만 모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모방이 되게 음식이라든지 이런 거는 쉽게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스튜디오 할 때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이름이라든지 이런 디자인을 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준비인 거잖아요. 그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돼야 되는 거죠. 음식도 마찬가지. 이제 이 음식이 맛있게 됐을 때 사실은 공장으로 가서 이게 공산품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까지도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는 시대다. 큰 사업도 사실은 그런 과정을 다 이제 포함을 하면서 그쵸, 가야 그쵸. 되는 거잖아요. 네네. 수요, 공장, 공급, 그다음에 이런 단가, 원가, 볼륨 다 생각을 하고 이제 그쵸. 가격 책정까지 가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 같아요. 맞아요. 다음 질문은 시작은 어디에서 할 것인가. 이거 좋다. 상권을 이제 얘기하는 건가? 이게 맞아요. 그 상권 얘기를 이게 축축축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만난 거예요. 아니 근데 표현이 좋아. 시작은 어디서 할 것인가. 다음 단계가 있을 거란 얘기. 처음 그렇죠, 들리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처음 시작은 어디서 할 것인가. 의미 있다. 의미 있죠. 어디서 할 것인가. 저는 온라인에서. 저는 온라인에서. 요즘 진짜 온라인이죠. 그러니까 음식을 하더라도 그럼요. 온라인에서 아니면 무조건이죠. 배달해도 되고. 그렇죠. 뭐 그러니까 배달을 하든 뭐 그냥 배달하지 않고 그냥 뭐 정말 이 한정된 사람한테만 한다고 하더라도 온라인은 연결이 안 될 수가 없는 세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당연히 같이 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온라인에서만 판매하되 오프라인에서만 볼 수 있게 한다든지 뭐 이런 과정으로 가기 때문에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는 이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온라인이면 네이버에서 할 거냐 아니면 뭐 어디서 할 거냐 이런 질문이 될 것일 것 같고 오프라인에서 할 거면 홍대에서 할 거냐 아니면 강남에서 할 거냐 요렇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온 오프라인을 동시에 공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인스타를 먼저 키울 거냐, 그죠? 유튜버로 공략을 할 거냐, 요거인 거지. 이제는 둘 중에 하나 선택은 아닌 거죠. 동시다발로 이제 팍팍 터뜨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질문은요? 뜸부기님 곧 사업하실 것 같은데. 아닙니다. 다음 그 조직은 어떻게 되는가? 이게 인력 배치나 이런 그렇죠. 것 아닐까요? 우리가 저번에 했던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누구랑 협업을 할 건지 그런 거죠. 그렇죠. 이제 사업에 이게 그림을 그리는 걸 잘하는 사람이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조금 많이 된다면 그런 파트너가 필요하잖아요. 요즘에는 가시적인 것도 엄청나게 중요하기도 하고 음식점 사업을 하더라도 요즘에 캐릭터 같은 거면 기본으로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실 되게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혼자는 못할 것 같은데. 진짜. 그러니까요. 혼자 하려면 이제 채용을 이제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전반적인 총책임은 내가 하지만 이 다양한 분야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기간제로 고용을 해서 이게 본사가 꾸려지기 전까지는 전략적으로 이제 조직을 운영을 해야겠죠. 이건 약간 사업 같은데? 유튜브도 그쵸? 혼자도 못 하겠어요. 그쵸? 맞아. 그럼요. 한 편 올리기가 너무 어려운데. 한 달에 8개 어떻게? 그러니까 유튜버도 보니까 혼자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보이지만 나중에는 다 찍어주는 사람 있고 편집하는 사람 있고 그죠? PD 있고 뭐 다 있잖아요. 뭐 가족인 동생이라도 그렇죠, 뭐 그렇죠. 카메라 한 대라도 들어준 사람이 있는 그렇죠. 거죠. 맞아요. 다 있더라고요. 혼자는 못하지. 조금 그래. 낫더라고 있으니까 물론 있으면 조금 느린 기분이 들어요. 내 마음대로 못하니까 동의를 걷고 눈치를 보고 이런 설득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시간이 걸리는데 그만큼 내가 그 기간에 준비해 나가는 느낌이 또 있어요. 더 빨리 해야 했던 게 아닌 건가 보다. 그리고 오래 가죠. 맞아요. 그렇죠. 길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같이 그게 하면. 이제 즉흥적이고 아니면 그때 맞춘다기보다는 이렇게 계획적으로 나가려면 맞아. 아무래도 이 사람이 필요하게 된 거죠. 맞아요. 그래서 유일한 창업 방송에서 동업을 독려하는 왕장사 팟캐스트. 그렇죠. 아니 뭐 둘러보시면 동업이 아닌 형태로 창업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이잖아요. 지금은 거의 동업해요.
많이? 아니 어떤 뭐 스타트업이 됐든 뭐가 됐든 무슨 뭐 대표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이 공동 창업이거나 아니면 뭐 이사님들이 다 다른 분야를 장악하고 있고 이런 거지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지시 내리고 이러진 않잖아요. 사실 처음에 나 이런 거 할 건데 우리 해볼래라고 해서 이제 사람들이 꾸려주는 거고 음식점도 마찬가지예요. 굳이 음식점으로 하자면 예전에는 매출이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뭐 채용을 생각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처음부터 아예 조직화를 생각해놓고 뽑잖아요. 창업을 하기 전부터 다른 지점이라든지 다른 곳에서 교육을 시키고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다 조직이 되어 있고 그 사람의 숙련도까지 이제는 봐야 되는 시대가 된 거죠. 좀 어려운데. 그렇죠. 스몰 비즈니스라고 하더라도 스몰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몰 비즈니스와 아닌 것이 아니라 1인 창업과 아닌 것으로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렇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네. 네. 오히려 이게 뭐 매출에 따라 스몰 비즈니스야 아니야 이게 아니라 1인 창업이냐 아니냐로 확 나뉘는 것 같아요. 1인 창업이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어디까지 오를 건지에 대한 계획을 스스로 해서 스스로가 그 역할을 잘 분담을 하면 되는 건데 이 1인 창업이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이건 필연적인 계획인 거죠. 좋습니다. 그렇구나. 맞아. 그런 것 같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 사업도 마찬가지고 온라인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1인 창업이 아니기 때문에 협업돼야 되는 부분들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있는 거죠. 네. 다음 질문은 거래처는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거래처 이거 어렵죠. 어렵죠. 쉬운 게 아니야. 그렇죠. 쉬운 게 아니죠. 우선은 전 영업을 잘 못해요. 영업 필요한 것은 잘 안 할 것 같아. 이 거래처가 납품하는 곳? 납품 받는 곳일 수도 받는 있죠. 것도 둘 다 그렇죠. 거래처. 중국이랑 납품 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너무 끔찍한 과거가 그렇죠. 생각이 납니다. 쌍방향이죠.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정말 전곡을 찌르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이 요거는 전혀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냥 내가 돈을 주면 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절대 그렇지도 맞아요. 않고 또 많은 거래처가 있는 것도 좋지만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래처도 좋은 거고 꾸준하게. 예를 들면 제가 옷 장사를 시작했을 때를 생각을 해본다면 거래처 없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무슨 배짱인가 싶어요. 보면. 그럼 어디서 떼와요? 그러니까 만드는 거지. 사이트를 만들고 돈을 갖고 가서 구경을 해서 사다 보면 될 거야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아니에요? 아니죠. 어떻게 근데 해야 돼? 저는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면 만약 그렇게 한다면 거래처부터 확보를 해놓을 것 같아요. 아, 미리 그렇죠. 가서 얘기를 하고 그렇죠. 고민 상담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차별화, 모방성, 가치, 희소성 이런 거 다 했던 것처럼 이렇게 먼저 말이 돼서 나에게 줄 사람 요거 해서 탁탁 먼저 거래처가 확보되고 나서 했었어야 되는데 마치 그냥 아까 물고기가 퍼져 있는 바다로 생각을 한다면 정말 아무나 내가 가서 내가 먼저 이 사람한테 컨택해서 이거 물건을 갖다 놓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 자체가 이제 구조가 벌써 틀렸었던 거지. 아, 그러면 근데 사이트가 없으면 약간 자기 약간 바쁜데 귀찮게 군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이트는 만들어져 있대 오픈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오케이. 그렇죠. 오픈되지 않은 상황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막 먼저 마음이 막 숭숭생숭하니까 오픈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몇 가지 갖다 놓고서. 그렇죠. 아, 그러니까 그건 거래처라기보다는 이게 떼와가지고 올려놓는데 이게 좀 오랜 소통이 있다거나 그렇죠. 서로 잘 아는 거래처가 아닌 그리고 거지. 거래처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한 거나 다름없어요. 사실 그냥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내 거래처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어떤 좁혀놨던 그 사람하고 거래를 했으면 훨씬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또 그 라인이 그쵸. 있잖아요. 왜냐면 그 선호하는 그때가 그 어떤 스타일. 때였냐면 윤은혜가 커피 프린스 보이시 옷만 했었을 때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보이시한 옷만 쫓아다녔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좀 모디파이가 가능했던 남성복에서 거래처를 좀 따서 그 일부만 뭐 솔드아웃으로 한다든지 이랬으면 훨씬 더 접근이 좋았겠다. 왜냐면 제가 그 시장에 가서 뭐 좀 약간 보이시하네 여자들이 입을 수 있을 만한 사이즈 내에서 걸어 놓으면 그때 우후죽순을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 다 걸어 놓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것도 하나의 차별화 전략이었겠다. 그럼 그 거래처는 저 그 뭐지 약간 락 스타일로 일본 그 락 스타일 파는 쇼핑몰 했던 분이 있잖아 지인 중에. 네네. 그분 옛날에 얘기 들어보면 딱
그 경쟁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한테 납품 안 하게 하고 그런 계약을 한다 했어요. 그 대신 자기들이 매출을 엄청 올려줘야지 그런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전히 지금도 보면 저 파티복이라든지 아니면 약간 좀 무슨 코스튬이라든지 이런 거는 되게 좁혀져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매출이 높은 것 같더라고요. 그 옷들도 보면 그래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거는 참 거래처를 좀 잘 뚫는 것도 이미 반은 성공한 게 아닌가. 근데 그때 파테크사 때는 어땠어요? 파가 없었던 시기가 있잖아요. 지금도 그렇고. 네. 그냥 원가 상승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한계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한계 비용까지 계산을 해놓고 한계 비용까지는 그 원가 상승을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계 비용 이상 되면 그 상품을 중단할 건지 대체 상품으로 할 건지 이제 그는 2차적인 문제이고 그 원가 상승을 이제 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가 상승이 뭐 계란이 될 수도 있고 파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름철에는 뭐 다양한 야채가 비싸지니까 그러니까 사업에서는 이 뒤에 문제가 나오기도 하지만 가격 책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한계 비용이라는 걸 항상 해두고 체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옛날 우리 방송에서 그 영등포에서 닭강정 하셨던 분이 완판했는데 남는 게 없다고 얘기했었던 게 이제 자기가 이제 한계 비용은 둘째치고 원가 계산도 하지 않았고 장사를 했었다고 하는 것처럼 요즘에 물가가 굉장히 들쑥날쑥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한계 비용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워서 이거를 솔드화 시킬 건지 판매 중지할 건지 새로운 상품을 론칭할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음 질문 볼게요. 시작하는 데는 돈이 얼마나 드는지, 네. 창업 비용, 네. 창업 비용, 네. 창업 비용, 네. 창업 비용.